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분자이시 만무득입니다. 네, 요즘 연일 기록적인 한파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파가 이렇게 계속 되다 보니까 분재 관리하는데 많은 시민분들께서 어려움을 좀 겪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겨울철 이렇게 추울 때 분재 관리는 어떻게 해야 가장 이로운지, 또는 겨울을 어떻게 하면은 분재가 이롭게 날 수 있는지 제가 생리적으로 이따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광고 또 한 번 올리고 갑니다. 매야 아름답죠? 이제 거의 다 만개를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흔들면은 드디어 이제 입이 떨어져요. 어쨌든 마지막 절정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것은 철쭉입니다. 저도 처음에 분재 입문했을 때 철쭉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철쭉의 매력이라고 하면은 초보자도 키우기 쉽다는 거. 여기저기 몸통에서 맹활력이 강하게 튀어나기 때문에 아무리 전정을 해도 다시 복원이 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수종입니다. 게다가 꽃이 너무 아름다워요. 봄에 꽃이 다 피는데 지금 꽃망울이 다 맺혀 있거든요. 꽃이 형형 색깔로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또한 이 철쭉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실력 있는 시민께서 어렸을 때부터 철사거리로 흐름을 줘서 기본기를 다 닦아놨습니다. 앞으로 3년, 5년, 10년 키워가면 갈수록 정말 멋진 철쭉이 될 소재이기 때문에 제가 값없이 가지고 왔고요. 이렇게 선을 보이게 됐습니다. 품종은 약간 다르긴 한데 대부분 다 신품종입니다. 최근에 그분께서도 작업을 하셨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꽃이 이쁜 그런 품종들로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봄에 꽃이 피었을 때 내놓으면 당연히 바로 팔리겠죠. 하지만은 그 즐거움은 제가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느끼셨으면 합니다. 지금부터 구입하셔서 봄의 아름다운 꽃 보시기를 희망하면서요. 총 18주입니다. 18주고요. 이번 가격은 전부 다 해서 택배까지 75,000원이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발송 예정이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18점 준비했는데요. 이 18점이 다 완판이 되면은 제가 여기 보시면은 다른 상품을 준비했어요. 담쟁이. 제가 아끼는 통나무, 팽나무 사촌이죠. 통나무 굉장히 재밌는 나무입니다. 끝까지 달려있고요. 그리고 진사래입니다. 짜보라고도 부르는데 짜보 계통 중에서는 엽성이 좀 큰 아이인데 보시다시피 워낙 짜글짜글하게 자랐기 때문에 짜보 엽성보다 더 좋은 애들이에요. 이렇게 제가 3점 준비했고요. 다 완판됐을 시에는 제가 박스를 18개 준비해가지고 다 포장한 후에 이 5개를 랜덤으로 집어넣겠습니다. 사은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혹시 이 사은품이 받으신 분들은 유튜브 우리 댓글란에다가 잘 받았다고 인사 한 번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공정하게 하기 위한 장치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제가 이렇게 물건 올려서 완판이 됐을 시에는 제가 사은품을 굉장히 강하게 걸겠습니다. 어차피 제가 여기서 이윤을 취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느 정도는 또 페이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이벤트를 많이 준비해서 그냥 털고 끝이 아니라 정말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제가 많은 것들을 좀 준비를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정말 좋은 나무들이니까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본게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밖의 온도는 영하 12도고요. 현재 하우스 안 온도는 10.7도입니다. 한낮에는 24도까지 올라갔었는데요. 지금 한 4시 정도 조금 떨어지니까 해가 지면서 기온이 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밖의 온도는 굉장히 낮지만은 이 햇볕의 영향으로 보온이 잘 된다면은 이렇게 아무 그 보온 장치 없이 영상 20도 이상까지도 충분히 올라가서 저녁 내내 추위에 시달렸던 분목들이 어느 정도 회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굉장히 유익하다고 생각하고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노지에서도 월동이 가능하냐고 물어보시는데, 월동은 가능한데 그 나무가 분명히 타격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그 나무의 운명에 있습니다. 즉 체력적인 문제죠. 그 나무가 정말 건강한 나무라면 영하 20도에서도 견딜 수 있고요. 또는 초가을부터 밖에서 계속 단련된 나무여야 합니다. 갑자기 어디 하우스에서 키우던 나무 밖에서 키우겠다, 그럼 나무 당연히 견디지를 못합니다. 나무도 내성이 생겨야 그런 것들을 견디기 때문에 내가 겨울을 노지에서 놔야 될 수밖에 없는 나무가 있다면 그 나무는 당연히 수세도 좋아야 되고요. 또는 그 전에 가을부터 계속 단련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 점 명심하시고요. 약한 나무라든가 민감한 나무들은 가지가 마른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심지어는 죽는 경우도 다반사로 생깁니다. 그리고 서울 온도나 지방의 전라도나 경상도의 날씨는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그 온도차까지 감안하셔가지고 노지 월동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노지 월동 계획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우리가 분재로 국한된다면은 조금 비추천적인 부분이 많아요. 특히 서울권에서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교육생이신데 연세가 있으신데도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시는 우리 사장님이십니다. 지금 제가 소나무 입정리 작업 부탁드려가지고 작업하고 있는데, 사장님 잠깐 인사 한번 드리시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작업 정말 꼼꼼하게 잘 하시고요. 모든 것들이 열정으로 다 커버를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 나무 같은 용토를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젖어 있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젖어 있다는 것은 아직 화분 안에 수분이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관수를 해줘 버리면은 물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화분 안에 공기가 부족해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특히 배수가 안 될수록 물은 더욱더 안에 채이게 되고 공기는 그만큼 사라지게 되죠. 그러다 보면은 뿌리가 손상이 돼요. 여름철에 잎이 있는 경우에는 빨리빨리 수분이 증발되기 때문에 잎에서 수분이 증발된다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거의 나무의 수분되는 증발량의 90% 이상은 잎에서 증발이 됩니다. 하지만 현재는 잎이 없기 때문에 자연 상태로 거의 마르는 상태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수분 소진율이 한여름 기준으로 비해서 10배에서 20배가량 늦어집니다. 거의 생장을 활동을 안 하고 있다는 증거죠. 만약 얘가 물을 잘 빨아들이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이런 추운 날씨가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물관이 확정됐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은 얼게 되면은 동파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나무는 가을부터 서리를 맞게 되면은 물관을 수축하고 겨울을 나기 위해서 물을 최소한으로 빨아들 수 있는 구조적 장치를 다 해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물이 마르지 않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물을 많이 주게 되면 겨울철에 하자가 나고, 봄에 비실비실 해대다가 여름에 어쩌다가 잘못해가지고 관리 잘못하면 나무가 쓰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여름에 잘못해서 한 게 아니라 겨울철 물관리 잘못해서 일어난 경우도 있으니까요. 각별히 좀 하긴 하셔가지고 물을 좀 관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나무 같은 경우에는 물이 많이 말랐습니다. 말랐으니까 당연히 물을 줘야 되는데, 지금 오늘 저녁 온도가 영하 한 18도까지 떨어질 예정이에요. 특히 이곳 송추는 아마 영하 22, 3도 될 겁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물을 주면은 당연히 뿌리가 얼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렇게 되면 타격을 받게 되고, 용토들도 물을 머금고 있다가 갑자기 그게 얼음이 되면서 팽창을 하면서 용토가 다 부서져 버립니다. 그래서 용토도 결국에는 배수력 악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물을 주시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이 나무가 하루 안 줬다고 해서 죽지 않아요. 겨울철에는요. 심한 경우에는 뭐 일주일에서 10일까지도 자기가 스스로 버틸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추운 날씨, 특히 오후 4시 넘어서 급하다고 주지 마시고, 내일 이 나무가 물을 먹어야 될 타이밍이라면은 내일 한 11시나 12시 충분히 나무가 높고 햇빛을 어느 정도 받은 상황에서 최소 소량만 줍니다. 너무 많이 주게 되면 또 부서질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 나무가 3, 4일만 잘 버틸 수 있는 양만 살짝 줍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 주 화요일 날 날씨가 풀리니까요. 그때 다시 한번 푹 주면 되는 거죠. 너무 추운 날 너무 과하게 물을 주셔서 용토를 부숴먹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끼를 깔아둔 나무들도 있어요. 이런 나무들 같은 경우에는 물이 잘 들어가는지 아니면 얼마만큼 마르는지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손으로 만져서 물기가 감지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걸로 확인하고 이제 물을 주는 방법이 있고요. 대부분 이 나무의 수종이라든가 저희가 다 분갈이를 했기 때문에 배수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가늠해서 다른 나무들과 비교해서 그때 같이 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걸 다 판가름은 할 수는 없고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나의 나무는 내가 분갈이를 최소한 한 번 정도는 다 해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배수력이 얼마만큼 빠지는지, 어떤 용토를 쓰지 못한 상황에서 뿌리가 어떻게 조직적으로 되어 있는지를 눈으로 확인 못하면은 물관리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런 점 이해하시고 밑에 부분도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열풍기 센서에 보면은 7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0도가 되면은 여기서 열풍기가 자동적으로 돌면서 최저 영하 한 1도 정도까지만 떨어지게끔 지금 설계가 되어 있어요. 지금 온도계 보시면 9.5도입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은 어쩔 땐 똑같고 비슷하더라고요. 그런 점 감안해 가지고 한 영하 1도 정도 그 선에서 지금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영하 뭐 4도 5도 막 그렇게 떨어져 가지고 나무가 타격받거나 그런 경우는 지금 이 하우스에서는 일어나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정상적으로 이 시기에도 분갈이를 감행할 수 있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그런 원동력인 것 같아요. 이런 석부작 같은 경우에도 물을 많이 먹을 것 같은데 실제로 많이 먹질 않습니다. 지금 한 3일 동안 물을 안 줬는데도 아직 물기가 어느 정도 있고요. 이 하우스라 하더라도 해가 하루에면 한 6시간, 7시간 정도는 비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푸릇푸릇하니 잘 살아 있습니다. 보이시죠? 예.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저곡토 사용하신 거 보고 본인이 사용했더니 저곡토가 겨울철에 다 부서져서 봄이 되니까 나무가 완전히 망가지더라, 난 더 이상 못 쓰겠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절대 저곡토를 쓰시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저곡토를 많이 쓰는 편인데 영하로 안 떨어뜨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이 저곡토가 우리나라 흙이 아니기 때문에 추위에는 굉장히 취약성을 보입니다. 굉장히 스펀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을 다른 용토보다 5배, 6배 이상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게 되면은 부피가 팽창하면서 쉽게 또 부서져 버립니다. 그런 맹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가 안 되신다면은 사용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물을 대여섯 배 먹는 스펀지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뿌리 증식량이 진짜 말도 못하게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상층부에 가지수가 늘어나도요, 가지가 늘어나면서 아래 뿌리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너 물 댈 수 있어? 물 댈 수 있어? 댈 수 있어, 댈 수 있어 하면서 뿌리 양이 계속 증식되기 때문에 위에서 아무리 장가지가 파생돼도 그걸 다 받아줘요. 근데 반대로 저곡토가 아닌 다른 용토로 쓰게 되면요, 위에서 그렇게 물어보면요, 아래에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밑에서는 그거를 채우기 위해서 계속 굵은 뿌리, 굵은 도장지들만 계속 생장하면서 화분 가해로 돌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띠게 돼요. 물론 무조건 저곡토가 좋다, 다른 용토는 안 좋다가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험을 했을 때 저곡토의 이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곡토를 많이 쓰고요. 이런 소사나무나 다른 나무들, 장가지를 많이 받아야 되는 나무들은 특히 저곡토를 많이 쓰고요. 이제 밭에서 막 올라온 소재라든가 또는 거친 나무, 내가 좀 배양을 해야 되고 가지를 굵게 해야 되는 나무들은 마사토나 다른 용토 저도 마찬가지로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성도를 높이는 시점에서는 저곡토 비중량을 극대화로 높이면서 겨울철 기온을 굉장히 민감하게 제가 받아들이면서 용토를 부시지 않고 있다는 거, 그거 참고하셔서 저곡토를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저곡토 이외에도 많은 용토들을 실험하고 이제 사용합니다. 이것이 정답이다 아니다가 아니라 무엇이 잘못된 건지 하나씩 하나씩 그냥 순서대로 해보는 거예요. 뭔가 데이터라든가 구체적인 게 없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해가면서 안 좋은 것들을 지우개로 지어 나간다,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이 맘무득의 방식은 저만의 방식일 뿐이지 다른 분한테 가시면은 그게 통용이 안 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자신의 환경에 맞게 개선을 시켜서 더욱 발전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용토의 진정한 어떻게 보면 해법인 것 같아요. 하나의 노트를 만들어서 나에게 맞지 않는 것들 하나씩 체크해 가면서 성과를 봤던 거 적으셔서 점점점 개선해 나가는 것, 그런 방법을 꼭 만들어 가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지인분께서 전화 오셨는데 밤새도록 그 베란다에다 넣어놨는데 나무가 죽어버렸답니다. 얼어서요. 굉장히 이제 쇼킹한 일인데 여기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여기는 영하 3도 4도도 떨어지는데 나무는 견디는데 베란다에서 영하 1, 2도 떨어졌다고 나무가 죽어버리는 거죠.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 나무는 겨울을 날 만한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즉 서리를 맞아본 경험도 없고 영하의 추위를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무에게 영하의 추위는 굉장히 이제 위험한 상태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겨울에 나기 전에 확실하게 기절을 시키는 방법으로 서리를 맞춰라, 또는 영하의 온도를 한두 번 경험을 하라는 말이 거기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겨울을 준비할 수 있고 겨울잠을 잘 수 있게끔 배려를 해주면은 영하 5도, 10도에서도 나무가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떨어지는 기온에는 나무가 대응하지 못해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 집 베란다가 영하로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거실에 들이는 게 훨씬 낫습니다. 가만히 놔둬버리면은 나무가 약해지거나 수세가 떨어지거나 극단적일 때는 죽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을 하니까요. 그 점 참고하셔서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거실에서 계속 키우시려고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거실에서 키울 수 있는 나무들은 관엽 종류입니다. 뭐 인도네시아나 태국에서 넘어온 이렇게 따뜻한 온도에서도 잘 자라는 그런 나무들이 실내에서 가능한 거지, 분재는 조금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재는 거실이 아니라 어느 정도 통풍 채광이 들어오는 최소한 베란다 정도에서는 관리를 해주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햇빛이 잘 안 드는 분들에게는 소나무류는 비추천합니다. 소나무는 워낙 잎이 작기 때문에 자기들 스스로 광합성이 천천히 이루어지도록 구조가 설계가 돼 있어요. 수명이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이 함부로 막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지 않는 애들이에요. 대신에 겨울철에도 잎을 달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은 일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나무류 같은 경우에는 햇빛이 잘 드는 곳에서 관리를 해 주셔야 돼요. 예전에 어떤 연출된 책자를 보니까 이런 설명이 있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장식이나 연출함이 있어서 송백류가 늘 왕이고 잡목은 부수적인 사이드 나무로 취급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 전시목에서는 주목이 잡목이고 부목이 송백류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언젠가 저도 한번 그런 식으로 한번 장식을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줄사철 나무가 주목이 되는 거고요. 부목은 곰솔이 됩니다. 맨 우측에 곰솔이 고개 숙이면서 줄사철에게 예를 표하고, 줄사철도 거기에 맞게 어느 정도는 인사 정도 하는 그런 매칭이 되는데, 지금 가운데 소사나무가 끼어 있어요. 소나무가 인사를 하니까 소사나무가 자기한테 인사하는 줄 알고 굉장히 거드름을 피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옆에 아줌마가 거드름 피우지 말라고, 초심을 잃지 말라고 질타하는 그런 장면을 제가 한번 연출해 봤습니다. 그냥 해본 거예요. 늘 심심하다 보면은 저 혼자 이렇게 투닥투닥 해갖고 바꿔보기도 하고 만들어 보기도 하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분재원의 또 다른 재미인 것 같습니다. 그냥 나무만 진열해 놓고 이렇게 관람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장치를 걸어 놓고 하는 것도 나름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이쪽 컨셉은 손주를 기다리는 할머니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제가 장식을 해봤는데요. 저 좌측에 꾸부정한 할머니께서 소나무 아래에서 손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곳의 배경은 당연히 제주도고요. 한가운데 그 제주 사스레피를 장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제주 화강암으로 석곡이랑 같이 연출한 나무를 놓음으로써 제주도의 풍경을 조금 하려고 묘사를 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매화나무도 옆에 두고 해가지고 좀 정치 있게 할머니의 애틋한 마음을 조금 표현하고 싶은 그런 기분으로 제가 이렇게 장식을 했습니다. 벌써 해가 아래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벌써 오늘 하루도 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요. 또 저녁 준비를 해야 되고 열풍기에 기름도 넣어야 되고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도 좀 즐겁게 한번 해보려고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항상 안주하지 않고 하루하루 어떻게 하면 변화를 할 수 있을까를 늘 연구해요. 그런 연구 속에서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게 돼서 지금 저의 삶이 너무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늘 바라고 꿈꿨던 일인데 이렇게 즐겁게 이렇게 해줄 수 있게 해주셔서 힘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편에는 좀 더 알차고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추우신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